자, 됐어? 네, 안녕하세요. 바람난 강의 이한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이 이제 인정한 대로 중세 문법을 한다 그랬죠. 이 중세 문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중세 문법은 전체를 다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임용을 하는 데는. 그런데 대체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은 어문론에서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어문론과 그 다음에 이제 형태론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이 현대문법도 나오는 거 봤지만은 주로 조사라든지 의미 여기에 많이 나와. 그런데 우리가 현대문법도 그렇고 중세문법도 그렇고 우리는 많은 거예요. 이 교차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기능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조사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의미 변화를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변어인 그렇잖아요. 체언, 명사라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어간이나 이런 것들은 문법 기능이 없고 의미 기능만 있기 때문에 우리말은 교차어이기 때문에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전부 다 의미라든지 조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사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볼 겁니다. 거기만 이제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표기법이라든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접하지 않은 거니까 조금 난도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항상 우리는 자체가 어려워지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략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우회적인 방법은 현대문법을 기준으로 중세문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달까지 현대문법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문법을 잘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중세문법이 현대문법 쪽으로 어떻게 통시적으로 변해 왔느냐. 그걸 이제 공부. 이제 중세문법만 아는 거는 사실은 지식 위주니까 그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세 걸 우리가 알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문법에 영향관계가 없는 거는 출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보는 거지 우리가 문법 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초점에 두고 공부를 합니다. 그걸 공부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한 장짜리 준 걸 한번 봅시다. 그렇잖아요. 한 장짜리 준 걸 거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많은 거야. 문법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제 그 형태가 있죠. 문법에 대한 거. 한 장 준 거 있나? 그 문법 하나 줘. 거기에서 이제 문법에 대한 체계표를 하나를 이제 먼저 봅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 우리가 교과를 할 때 그렇잖아요. 전체 흐름을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전체 개관을 먼저 알고 들어가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전체 속에서 부분입니다. 문법도 우리 이제 문법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국어라는 만화 교과목 안에 있다는 거죠. 국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국어라는 만화 우리가 말하는 국어라는 교과 내용 체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국어의 성격이 있고 국어 학습의 목적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과목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문법이 있고 교과가 있고 뭐 하는 거야? 문학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교수법이 있고 교수학습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우리는 뭐예요? 국어 교과 안에 들은 뭐예요? 내용 체계입니다. 내용 체계. 그렇잖아요. 그런 전체 체계. 그 중에서 이제는 뭐예요? 문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류 기준이 뭐냐? 과목별 분류 기준이 되겠죠. 그죠? 과목별.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뭐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거와 상대어는 바로 과목에 해당한단 말이겠지. 문법에 해당할 때는. 그 문법의 상대어는 교과와 문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분류 기준이. 그러면 이제 요 중에서 우리는 지금 요것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요거 공부하면 요것도 이제 문법이라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심화 이제 독립교과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요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격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거야. 교과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평가 방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죠. 그대로 가는.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도 이렇게 돼 있듯이 그렇죠. 문법도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문법도.
그러면 문법의 성격은 어떻고 문법 뭐야? 우리가 과목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해져 있잖아요. 문법 가면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 문법은 하니까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많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문법 공부하는 이유는 표준어를 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준어를 구사. 그렇지? 그러면 표준어를 구사를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양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야? 어문학자로서의 지식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일반 우리는 국어라는 거는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구 과목이기 때문에 교양인으로서의 언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양인으로서의 언어 생활은 바로 많은 게 뭘 쓴다? 표준어를 사용하고 표준 발음법으로 발음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법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양 있는 게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이. 그러면 이 교과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또 그대로 뭐가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 지식이 있고 많은 거야. 기능이 있고 많은 거야. 실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식과 기능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과처럼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다? 문법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5개의 형태로 되어 있어. 문법 교재가 언어와 많은 거야. 사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언어와 뭐라. 그다음 그래 놔놓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워놓은 뭐야? 문법의 뭐야? 구조 요걸 이제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문법 구조. 문법 구조. 그러면 지금 이제 요 한 장짜리 준 거는 요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바로 언어와 사고, 그렇잖아요. 언어와 문화, 이런 거는 주로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거고, 언어 기능,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거에 자의성, 역사성, 그렇지. 분절성, 이런 것들은 많은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것들은 지금 임용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언어의 표준 언어 생활, 그렇죠. 어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거지 우리 임용에서는 잘 나오지를 않는다. 음용에서 나오는 문법은 요겁니다. 요게 되는 말이에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교수법. 교수법도 문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밖에 없이. 탐구학습법. 탐구학습법이 일종의 우리 논정방식으로 치면은 귀납출입니다. 그렇죠. 어떤 전제를 깔아놔놓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렇지. 가설을 검증하고 그에 대한 많은 게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탐구교수법만 하나만 익히면 돼요. 모든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전에 배웠던 뭐하는 거야? 독서는 대부분이 기본 교수법이 뭐예요? 직접 교수법이듯이. 그렇잖아요. 직접 교수법 하면 다른 교수법을 쓰듯이. 근데 문법은 기본 교수법이 탐구학습법입니다. 그걸 잘 알아놔야 됩니다. 문법은. 그러니까 학습법이라는 거는 단계별로 돼 있잖아요. 그지? 단계별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수행해야 될 기능이 있고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탐구학습법을 알아요. 문법은 평가 방법은 대부분 무슨 평가를 씁니까? 자, 문법은 지식 위주의 과목이죠. 그죠? 지식 위주의 과목이니까 무슨 평가를 쓴다? 바로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선다형. 그렇잖아요. 선다형. 그걸 이제 평가를 씁니다. 선다형. 우리가 말하는 선다형 평가, 분석적 평가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할 때 분석적 평가하고 총체적 평가가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적 평가를 이제 쓰거나 선다형 평가를 쓴다. 그러면 선다형 평가를 쓰면은, 분석적 평가를 쓰면은 바로 뭘 쓴다? 지식을 측정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죠. 그게 선택형 평가가. 지식, 즉 우리가 말하는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데 아주 좋다는 겁니다. 기능을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역으로 말해서 문법은 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요 뿌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은 어떤 시험 유형이나 시험 패턴에 관계없이 기본 지식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꼼꼼하게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외운 거를 측정하는 많은 게 선택형 평가. 이것이 기본이 된다. 그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여기는 문법은 총체적 평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평가밖에 없어요? 선택형 평가나 분석적 평가입니다. 분석적 평가는 바로
걔가 뭐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지도하기 위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요소를 모르고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의 지식과 기능을 측정하는 데는 선택형 평가입니다. OX 문제.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로 간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은 게 이제 우리가 그 프린트 있는 것처럼 첫째 뭐가 됩니까? 어문론이 된다 말이에요. 어문론. 그렇죠. 어문론. 그렇죠. 어문론이 되는 겁니다. 어문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뭐 하는 거야? 형태론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어쨌든 통사론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되는 거 어떻습니까? 이 형태론하고 같은 게 이제 우리 별도로 또 떼서 어휘론. 그 다음에 어휘론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론. 그렇죠. 그래 이제 이게 의미론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용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화용론은 화법에 관계되니까 문법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험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갑니다. 그렇잖아요. 이 네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개만. 그런데 이제 거의다가 뭐 시험은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의 나온단 말이에요. 문법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을 봐도 여기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나오는 게 몇 개 딱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거의 여기는 뭐예요? 의미로니까 단어 관계입니다. 그렇죠? 단어의 관계. 그 다음에 중의성. 요겁니다. 그렇죠? 단어 관계, 단어 유형, 중의성.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도 이제 그다음 그 문법처럼 요 안에도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해야 될 게 세 개가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여기가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뭐가 있다? 어문론에 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어문에 대한 걸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어문에 대한 걸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갑니까? 바로 어문 체계에 대한 걸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문 변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은 전부 뭐로 공부를 했는데 아까 여러분 바로 독서의 사고 과정처럼 어느 걸 해야 된다? 바로 뭐 하는 거야? 상향식으로 해야 됩니다. 문법은 무조건 형식주의로 공부를 해요. 지식 위주이기 때문에 바로 뭐 하는 거야? 상향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뭐야? 선조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선조적으로. 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꾸로 가자면 대표적인 거 형태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제일 거래 제일 작은 단위 할 때는 뭐였어요? 아까 독서할 때는 단어였죠. 그지? 그런데 우리는 문법을 할 때는 제일 작은 단위는 어문이단 말이야. 어문의 구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는 구조화라고 합니다. 구조화. 알겠죠? 상이어로 가는. 그러니까 상이어로 형성돼 가는 걸 구조화라고 그래요. 구조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구체화 이렇게 돼 이제 사실은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는 구성 요소, 이쪽으로 가는 거는 구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어문의 구조는 바로 상이어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음절이 된단 말입니다. 음절. 그렇지 않아요? 음절.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절이 모여지면은 바로 단어, 이제 이렇게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 요거 되면 어절이 이제 되고, 그건 관계없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되면은 이제 뭐 하는 거야? 문장이 되고. 그렇잖아요. 요거 되면은 문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되면은 바로 글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은 바로 최종 우리가 상위 구조입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글 위에는 바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문은 바로 제일 하위 구성 요소입니다. 어문은 우리가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학교 문법에서는. 우리 전문에서는 여 밑에 또 있죠. 그죠?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여기까지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 그래? 어문론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형태로는 가장 기본 단위가 최소 단위가 단어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통사론의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문법은 바로 우리는 요걸 알아야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걸 알 수 있고. 문법은 선조적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독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그지? 하향식으로, 그렇잖아. 독자가 글을 중심으로, 배경 지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론적 읽기를 한다. 이래야 이제 빨리 이제 독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독서를.
그런데 문법은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선조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은 이 지식을 모르면은 이 지식이 성립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이게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명확히 알면 나머지 것이 연쇄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창기 어렵지만 문법은 뭐냐? 어문을 체계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문 자체를. 그러면 어문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안에도 또 뭐가 있어요? 세 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 하는 거야? 음소가 있고 운소가 있고 변이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은 정확하게 그 뭐 하는 거야? 체계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알겠어요? 전체를.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 요 안에는 바로 뭐 하나? 우리가 뭐 있어요? 자음체계, 모음체계가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개별 현상으로 보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옛날 전통 분류 방법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음절의 끝소리 현상, 자음동화 현상, 그 다음 뭐 하나? 첨가 탈락,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이게 전통적인 분류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게 내나 통용이 돼요. 그런데 이 분류 방법은 규칙이 없어요. 이 아까 말해서 뭐 하나? 끝소리 현상, 자음동화, 그렇죠? 어문 변동,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축약, 탈락, 그렇잖아요. 탈락, 첨가, 그 다음에 사이소리. 여기는 규칙이 없어요. 그냥 개별 현상으로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없으니까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새로 생긴 기준이 뭐예요?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병행해서 쓴단 말이에요. 병행해서. 그렇잖아요. 그 개별 현상으로 물은지,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뭐야? 어문 결과를 가지고 나눈 건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문법은 이것을 명확하게 그대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은 이 체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체계가 흔들리면은. 그러면 이제 형태론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세 개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 문법은 그래서 아주 이렇게 조직적이에요. 문법은 알겠죠. 법이니까. 고전처럼 뭐야? 고전도 고법이죠. 고법. 고전 문학도 고법이단 말이에요. 전이 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뭐 형태론도 뭐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있어요? 응? 여기는 보면 뭐 하는 거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태소입니다. 형태소. 그럼 여기는 형태소. 여기는 단어 형성법. 여기는 품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형태소 안에도 또 여기는 두 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분류 기준이. 자립성이 있느냐, 실질성이 있느냐. 그렇지? 또 안에 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가서 그 다음 뭐까지? 여기에서 예문까지 외울 때까지 외우란 말이에요. 문법은 예문까지 외워야 됩니다. 예문까지. 그렇죠. 그래, 여기까지 떠오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만 외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거야. 가지수가 적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시험은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자료 제시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요 자료를 보고 거꾸로 요걸 타고 올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음 달부터 수요일 날 우리가 문제 자료 분석을 한다. 자료 분석을 할 때는 그 자료를 보고 상이어를 빨리 추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이어를. 알겠죠? 상이어를. 그런데 외운 거는 하이어를 외워나가지만은, 그렇지? 우리가 자료 분석은 상이어를 추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자료를 보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머릿속에 잘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어 형성법도 둘이죠. 그죠? 여기 프린트 있는 그겁니다. 여기 있는 거. 단어 형성법도 뭐로 되어 있어요? 바로 파생법, 합성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에 이제 여기 짜임이 있죠. 그죠? 단어에 어떻습니까? 형태의 수에 따라서 단위로 복합어는 파생어, 합성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파생법, 합성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 품사는 이제 기준이 또 품사는 그냥 구품사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기준이죠. 그러면 형태에 따라서는 두 개입니다. 불변어, 가변어. 맞죠? 그 다음 요거는 기능에 따라서 많은 거야. 5개입니다. 체언 많은 거예요. 용언, 수식언, 독립언, 발어죠. 그렇잖아. 용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관계언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많은 거예요. 뭘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구품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은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가지를 쳤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분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분류 기준.
이 분류 기준이 맞아야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법은 분류를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임용 공부는, 모든 임용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뭘 외운다는 것은 분류를 잘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분류를 했다면은 뭐야? 그 분류를 나눈 뭐야? 기준을 꼭 알아야 된단 말이야. 기준은. 그러니까 이 앞에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기준. 그렇죠?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곧 뭐가 됩니까? 이 개념입니다. 개념. 의무는 바로 뭐 하는 거야? 이거는 바로 뭐야? 의미를 지닌 뭐 하는 거야? 최소 단위잖아. 그렇지? 의미. 그러니까 의미 변별 기준이 바로 뭐 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뭐에 있다? 이거는 이제 분리할 수 있는데 분절성이죠. 그럼 요걸 나누는 거는 분절성입니다. 그렇지? 분절할 수 있느냐, 분절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의문을 나눌 수 있느냐, 나눌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유무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통사론도 셋이잖아요. 그렇지? 항상 이것도 보면 셋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바로 뭐 하는 거야? 문장 성분, 그렇지? 그럼 여기는 바로 뭐야? 문장 형태, 짜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문법, 요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체계를 외워두는 겁니다. 요걸 이제 잘 외워둬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나, 현대문법이라도 중세문법이 거기에 어디에 해당하더라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걸 머릿속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4월 때까지 하면서 다 했으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그러면 요 형태를 이제 문법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항상 많은 거예요. 외우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문법을 말할 때는 현대문법이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상대의 호응관계로 공부를 한다면 항상 호응관계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문법 학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호응관계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록 이제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문법 책을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문법 책을 보니까 우리가 원래 책의 이제 단위는 그렇잖아요. 형태로. 그러면 책의 구조가 이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때요? 이제 언어의 본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일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보면 1편이 바로 언어의 본질 이렇게 돼 있죠. 언어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언어의 본질 안에서 이제 우리는 앞에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성취 요소들이 쭉 문법도 뭘 잘 알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 체계의 성취 요소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수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읽어봐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8쪽을 한번 보세요. 8쪽도 보면은 첫째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는 성취 요소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많은 거예요. 임용에서는 잘 안 나와요. 공무는 단골 손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어의 기능 하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잘 잡혀있지 언어는 바로 역사성을 지니고 사회성을 지니고 분절성을 지니고 이런 게 있죠. 그게 이제 언어의 특성입니다. 또 언어의 기능은 바로 의사소통의 기능, 가장 기초적인 게 가마적 기능, 지령적 기능, 그 있죠. 친교적 기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자주 나오는 게 그럼 별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2번부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문 체계를 탐구한 특징의 어문 체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문 규범의 경우, 어문 규범도 우리는 잘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 규범 맞춤법 이런 것도 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처럼 어문 변동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둡니다. 그렇죠. 어문 변동에. 그러면 어문 변동을 왜 이제 우리는 잘해야 됩니까? 우리 구쪽에 있는 것을 4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문 변동을 잘한다는 것은 표준 발음법을 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준 발음법. 어문 변동이라는 것은 발음이죠. 발음. 그렇잖아. 발음이니까 바로 발음 원리를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발음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까 표준 발음을 이제 쓰는 겁니다. 표준 발음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이 단어 짜임이니까 아까 말이기는 이제 형태론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제 5번부터는 이제 형태론입니다. 그 다음에 6번도 형태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은 바로 문장 구조로 가니까 이게는 통사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법 요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시쪽으로 가면 8번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휘, 유형과 의미 관계니까 이게 바로 의미론입니다. 의미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담화의 개념과 10번. 이게 90번이 바로 화용론입니다. 화용론. 그러니까 이 구조별로 성취 요소가 짜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법은 이런 성취 요소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알아두면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우리는 11쪽을 한번 국어 1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언어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뭐,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바로 뭐야? 어문 체계를 나누는 기준이죠.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어문 체계를 나누는데 아까처럼 자음과 모음을 나눌 때는 바로 뭐 하는 거야? 발음을 할 때 혼자 자립적으로 발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공기의 흐름이 막히느냐? 막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발음 기관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자음 안에는 또 자음의 뭐야? 체계 기준이 있죠.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개 많아. 조음, 위치. 그래, 위치는 이제 위쪽이지, 이쪽. 그렇지. 입술부터 이렇게 탁 올라가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음,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두 개가 기본입니다. 모음 체계는 바로 뭐가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바로 모음의 바로 높낮이, 그렇지. 위치, 혀의 위치. 그렇잖아요. 입술의 모양. 이게 이제 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아까 이렇게 했지만은 뭐야? 가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 분류하는 게 문법입니다. 알겠죠? 가지 분류하는. 그래서 문법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의 기준. 그러면 예문을 보고 그 예문을 보고만 1, 2.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시험에 쉬운 게 꼭 가나 해놨고 기역, 니은 1, 2 해내 나눠놨죠. 예문을.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진 기준만 찾아내면은 문법은 다 해결됩니다. 그 예문을 보고 꼭 시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문을 보면은 자 보기 자료를 봐라 이렇게 돼 있으면 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역, 니은 그다음에 나 있고 이제 기역, 니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는 가나를 나눴다면 요거는 뭔가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뭐가 있다는 거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의 기준을 보면 기역, 니은은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요 안에서 또 요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예문을 요렇게 나누었다. 요것만 기준을 찾아내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문법은 전부 공통점, 차이점만 찾아내면 된다. 기준만. 그러면 예문을 보고 이 위에 상위 기준만 찾아내면 됩니다. 기준만 찾아내면 된다. 그게 이제 문법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문법은 전부 다 예문을 쓰라는 건 없으니까. 우리 임용시험에서 보면 예문 쓰라는 건 없죠. 그렇죠. 예문을 보고 뭐 하는 거야. 거기에서 뭐 하는 거야. 해당하는 걸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어문을 집어넣진 단어를 거기서 이제 있는 거 있잖아. 발음, 그걸 쓰라는 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기능을 묻는 거니까, 의미를 묻는 거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본다. 그 다음에 어휘 체계가 있고 양상이, 어휘론이 이제 되겠죠. 그렇잖아요. 어휘론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문, 중학교까지 2015까지가 쭉 이제 붙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개정, 성취 요소를 여기다 이제 새로 개정하면서 선생님 다 집어넣었어요. 알겠죠? 2012부터 2015까지 그 내가 냈으니까 요걸 이제 우리는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꼭 읽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제 국어 중에서 이제 45쪽에 보면 국어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언어의 본질인데 이거는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로 언어의 기호성,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언어의 특성,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3쪽에 우리가 보면은, 언어와 인간 하면 언어와 사고 문제입니다. 사고. 이 언어와 사고는 이제 문법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또 교과에서도 잘 안 나오고, 어디를 알아둬야 됩니까? 아까 말했던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학 때문입니다. 문학은 무슨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언어 예술이죠. 그러면 언어 예술이란 말은 그 언어 속에는 작가의 필자에 뭐가 담겨 있다? 사고가 담겨 있다. 사상. 그러니까 언어 예술, 언어 속에는 요게 바로 인간과 언어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에도 우리 이제 임용에서는 문법에도 나오지도 않고 교과도 나오지 않는데 이걸 알아두는 것은 문학에 바로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학은 언어 예술이다. 이 말은 그 문학 작품 속에는 그 사람이 쓰는 단어 속에는 그 사람이 뭐가 담겨 있다? 가치관, 세계관이 담겨 있다. 이 말.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예문 들었듯이 많은 게 시조에서 4대부 시조에는 관념어를 쓰니까 그렇지. 관념적 사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관념적. 그런데 기녀 시조에는 그렇잖아요. 바로 많은 거예요.
순수 우리 고유어가 잘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고유. 그러니까 우리말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한 정서를 잘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설시조에는 무슨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일상어를 많이, 생활어를 많이 쓰고 비속어를 많이 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평범한 자신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과 이제 언어와 사고 인간관계에서는 뭐야? 언어의 문학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문학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은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문법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교과나 문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을 공부할 때는 문법으로서의 지식만 익히지 말고 요놈이 바로 뭐예요? 교과와 문학에서 이 문법 지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꼭 이해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과목이 이해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걸 항상 시너지 효과를 가져라는 건데, 시너지 효과를.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만 이제 이거는 안 읽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둘 것은 이제 뒤에는 국어의 특질이 있죠. 61쪽에. 이 국어의 특질이라는 것도 이것도 우리는 지금은 별 필요 없어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시험 잘 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참고적으로만 이제 보는데, 간혹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는 걸 알아야 됩니까? 69쪽, 67쪽에 보면 국어의 계통이죠. 역사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우리 국어는 어디에 속하니까? 알타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 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69쪽에 있는 게 형태적 분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형태적 분류. 형태적 분류. 그래서 우리말은 교차어입니다. 교차어, 첨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9쪽에 있는 거 보면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에 조사와 의미에 같은 어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이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 형태가 형식 형태소 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선생님이 이제 항상 강조하듯이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전부 다 의미에 대한 문제, 조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비교하라는 건 전부 의미 비교죠. 그렇죠?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에서 지금 서답형에서 어려운 거는 이 의미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의미의 기능 구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조사에 많은 게 기능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어려워요. 난도가. 나머지는 그냥 요것 보면 그대로 답입니다. 요것 보면 답인데 이 두 개가 어렵다. 그거는 바로 우리 국어가 이 교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차어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참고적으로 읽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들어있는 뭡니까? 이제 한글의 이제 바로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알아두자 이 말입니다. 중세 문법 나오면 우리는 중세 문법이 훈민정음부터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렇죠, 중세는. 그래서 훈민정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72쪽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한글 창제 원리가 의를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이렇게 교육과정 해설서의 첫 단어, 이것이 일종의 학습 목표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학습 목표를 보고 여러분은 배경 지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창제 원리 딱 밑줄 치고 뭐 하는 거예요? 딱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원리 딱 이러면 그랬잖아. 창제 원리. 그러면 뭐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자음 원리와 모음 원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가장 공통적인 건 둘 다 많은 게 상행위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상행 원리, 자음도 상행의 원리를 같아요. 모음도 상행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꼭,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그러면 우리는, 자, 문법은 이 교육과정 해설서나 성취요소는 바로 세분하게 알 필요는 없어. 세부적인 정보는 없으니까. 단지 뭐를 한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강조할 때 학습 방향을 안내하는 거예요.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면 한글이나 훈민정음이 나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제일 먼저 창제 원리를 아는 겁니다. 창제 원리. 그러니까 자음의 창제 원리, 모음의 창제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훈민정음의 그 한글의 의를 알아야 된다. 의. 그랬잖아요. 그 의를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한글은 왜 우리한테 좋으냐? 그러면 이제 한글 창제 정신이 있고, 의가, 정신, 있죠?
그 의의를 높이 인정받는다. 그러면 훈민정음 안에 보면은 바로 뭐예요? 어떤 정신? 자주정신, 실용정신, 예민정신 이런 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든지 이렇게 뭐예요? 내용을 알면은 시험은 뭐가 되겠어? 자료에서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훈민정음에 어디에 자주정신이 나타나 있고 어디에 실용정신이 나타나 있고 어디에 예민정신이 나타나 있는지를 단서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단서를 찾을. 그러면 거꾸로 또 뭐예요? 그 단서를 보고 그 정신을 그렇잖아요. 쓸 줄 알아야, 이 용어를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떠올릴 줄 알아야 되죠. 그것만 이제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한글 창제 이제 문자 생활. 이거는 예전에 이제 한번 나온 이두식 표기입니다. 향찰 표기죠. 그죠? 구결, 이두, 향찰. 여기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73쪽에 한번 보세요. 기본적인 정리를 조금 우리가 알아두자 이 말이죠. 자,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15세기에 창제되었으면 세종 23년이니까 그렇죠. 1443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훈민정음의 예의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용비어천가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해례본에 그러면 세종 28년에 반포가 된 거니까 그렇죠. 실험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실험 기간이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무난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 실험서들이 전부 여기 나온 대표적인 용비어천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속보상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는 훈민정음 초창기 많은 거에 표기법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창제 초창기. 근데 해보니까 별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 이제 반포할 때는 수정을 했겠죠. 원래 원안하고 다르게 써보니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안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반포할 때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 나와 있잖아. 거기서 아까 이 중에서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제 정신, 한글 제자 원리 이걸 기억하라. 거기다 표시를 해둡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73쪽에 보면 창제, 자주정신, 예민정신, 실용정신 그는 이제 본문에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훈민정음 정도는 뭐예요? 이 서문은 외워두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 거지. 그렇죠. 국어선생 같으면 이 정도는 그렇잖아요.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국어선생인데. 그렇잖아. 그러면 이거 못 외우면은 여러분 세종할배가 노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선생 같으면 그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행태 자체가. 이제 근데 아마 지금 학생들은 잘 못 외울 겁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무조건 이걸 외우고 분석하는 게 시험에 보면 주관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는 이제 외우고. 그 다음 제자 원리는 보세요. 뭐래? 상행 원리는 자모음 똑같아요. 자모음. 그 다음에 그 다음 자하면은 가액의 원리. 그렇잖아요. 핵을 가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자를 만들어 놔놓고 그랬잖아요. 핵을 가하면서 이루어져. 이게 이제 우린 자음을 만들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병서의 원리, 연서의 원리, 합용의 원리 이것이 바로 뭐하는 거예요? 바로 뭐다? 자, 한글을 제자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체계적이다 이 말입니다. 체계적이다. 그러니까 특수한 제자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이 병서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합용 원리는 이거는 뭐야? 우리가 모음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모음은 이제 초출자를 만들어 놓고 제출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단모음과 이중모음하고 관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음은 뭐야? 상행의 원리와 뭐다? 바로 가액의 원리를 쓴 거고 자음은 모음은 바로 뭐나? 상행의 원리와 합용의 원리를 쓴다 이 말입니다. 합성의 원리를 이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자 뒤에 74쪽에 있죠.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의 과학성.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나 임명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빈도가 낮지만은 한 번씩 툭툭 나옵니다. 한 번씩 그렇잖아요. 한글의 청자 원제가 나올 때는 가끔 나오니까 좀 알아둡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75쪽에 원문이 있어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우리가 봐둡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 말했던 76쪽의 기출을 보세요. 2014학년도에 뭐 할 때 그때는 초창기 이제 처음이죠. 서답형 첫 해니까 그때 바로 독서와 문법이 나올 때
그랬잖아요. 뭐라? 예문을 많은 게 훈민정음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많은 지식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2015년은 분리를 했죠. 심화 과정에서 독서하고 문법을 그렇잖아요.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묶이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독서 공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 이제 이거 아까 오전에 배웠던 글의 구조합니다. 전개 방식이죠. 구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럼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글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보자 이 말입니다. 글의 구조. 자, 글의 구조는 아까 말했던 뭡니까? 뭘 이제 우리가 이제 봅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85쪽에 이제 바로 뭐냐? 교육 이제 가정 해설서를 보세요. 그러면 구조는 아까 이제 내용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문 구조론에는, 그렇죠. 어문론 안에는 바로 그 어문이 있고, 어문 체계가 있고, 어문 변동이 있다 그랬죠. 그건 일단 중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세에도 그건 내용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대 문법 체계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대 문법에. 그 현대 문법과 다른 것만 찾는 겁니다. 다른 것만. 알겠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의 대상은 같은데 한 대상에 대해서 많은 거야. 비교하는 공부를 하면 뭐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바로 뭐야? 관점이라든지, 바로 뭐야? 형식이라든지 내용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문법이니까 표기법이 다르겠죠. 기능이 다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의미가 다를 거다 이 말입니다. 주로 이제 문법은 단어는 분류 기준이 뭡니까? 단어의 분류 기준이 뭐야? 세 시대 뭐며? 형태, 뭐야? 그 다음에 뭐야? 기능, 의미, 요거죠. 그러면 문법은 요 세 개입니다. 그러면 두 개, 뭔가 비교할 때는 뭐가 다르다? 형태가 다르든지, 그렇죠. 그 다음 뭐가 다르든지, 기능이 다르든지, 그 다음 뭐가? 의미가 다르든지,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문법은. 답 쓸 때. 기능, 의미, 형태입니다. 형태가 같으면 뭐가 다르겠어요? 기능과 의미가 다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형태하고 기능이 같으면 뭐야? 뭐가 다를 거다? 의미가 다를 거다는 겁니다. 그죠? 형태가 다른 게 나오면 뭐가 같을 거다? 기능이 같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셋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문법은. 그러니까 뭘 비교하라 이러면은 형태, 기능, 의미입니다. 그러면 형태가 다른 게 나오면 공통점이 나오겠죠. 그렇지? 같은 형태가 나오면 뭐야? 차이점을 물을 거다 이 말이야. 문법 문제 기출 보세요. 그거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딱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가의 용법을 쓰는 이 가는 보면은 뭐나 형태가 다르잖아요. 형태가 다르죠. 이 가는. 그런데 이 가는 형태가 다르니까 뭐가 같겠어요? 그 다음 단어는 기능하고 의미가 같을 거다 뭐겠지? 기능이 문장에서 뭐나 주어 기능을 할 거단 말이야. 그렇지? 그 이야기입니다. 주어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 하면은 뭐를 머릿속에 딱 박아둬야 돼? 키맨이 단어가 키워드가 형태 뭐야? 기능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품사분류 기준을 그러니까 뭔가 비교하면 무조건 형태 많은 거야? 기능 의미에 대한 문제다 이 말이야.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문법은.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다. 이러한 형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뭐나 작년에 나왔던 바로 많은 거야. 이형입니다. 그렇죠? 이형은 바로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이형이 지금의 이형하고 현대문법은 같지만은 중세로 가면 그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꼭지 달린 이형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렇지? 이형으로 쓰일 때도.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니까 많은 거야. 기능이 같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겁니다. 기능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그냥 음가가 없는 음으로 같은 겁니다. 기능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형태가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형태가 똑같으니까 의미가 기능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표기법으로 갔으면 거기에 음가 자리가 없으면 연체를 이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자리에 뭔가 버티고 있다는 거지. 누가? 한 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은 바로 뭘 가지고? 세 단어입니다. 알겠죠? 형태, 기능, 의미 차이를 묻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딱 예문을 보고 형태가 같으면 기능이 많은 거야. 다르다는 걸 쓰면 됩니다. 기능이 같으면 바로 의미가 다른 걸 쓰면 돼요. 알겠죠? 형태, 기능, 의미니까. 그 세 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답을 쓸 때, 비교할 때.
그걸 이제 형태를 잘 알아두자 이 말이죠. 그 세 개가 가장 기본입니다. 문법 할 때는. 그러면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문제 풀기가 내가 좀 안 배운 게 나오더라도 찾기가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자,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형태, 기능, 의미입니다. 그랬잖아. 만약에 우리가 많은 거야. 문장에서 성분에 나오면은 전부 만약에 기능으로 치면 전부 기능이겠죠. 성분에 나올 때 전부 기능 문제입니다. 문장에서 서술의 주어 역할을 하느냐, 목적어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보호 역할을 하느냐, 관행어 역할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문법 기능입니다. 기능.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조사에 딱 붙으면 어떻습니까? 문법의 기능을 물었는지, 의미를 물었는지, 그렇지? 의미를 물었는지,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음할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할의미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만약에 전성의미가 붙으면 뭐로 하는 거야? 기능이 명사형으로 바꿔준단 말이야. 명사형 전성의미가 붙으면 용언이 무슨 기능만 하던 놈이 서술어 기능만 하던 놈이 그렇지. 문장에서 명사형 의미를 딱 붙여버리니까 명사 기능을 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뭐를 기억한다? 바로 형태, 기능, 의미. 알겠죠? 그거의 공통점 차이점. 알겠죠? 공통 차이점. 그걸 자꾸 뭐든지 그쪽으로 몰아가세요. 이 공부를 할 때. 이게 여러분한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로 여러분한테 선생님은 자꾸 뭘 가르친다? 시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칠 수 있을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식 정도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 다를 수 있죠.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처음 공부하더라도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처음 공부하니까 무조건 떨어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시험 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부 전략 방법이라는 거는 지식을 완벽히 알면 그 방법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외운 대로 쓰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갖춘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말이야. 그럼 문법은 그 세 개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법은 뭐든지 우리는 학교 문법은 뭘 보고 뭐든지 판단합니까? 기본은 형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형태. 알겠죠? 형태를 가지고 뭐든지 품사도 나누고 문법 명칭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형태 가지고 안 되면은 이제 기능을 보고 의미를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 문법은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현대 문법에 얼얼이 무조건 붙으면 무조건 그거는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얼얼을 붙여놨는데 목적어인데 문맥 기능상 보니까 그랬잖아요. 바로 강조의 역할, 부사 역할을 하더라만. 그치? 얼얼이 목적어 기능을 해야 돼. 서술의 목적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문맥을 보니까 그렇지. 학교 예를 간다.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얼이 붙었으니까 그건 문장 성분사 목적어입니다. 목적의 형태를 가지고 따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까 의미 구분을 할 때는 바로 기능상, 그렇죠. 다른 얼얼이 붙은 거하고 좀 의미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게 이제 이 서답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형태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런데 많은 거야. 형태는 같지만은 이게 아까 가나의 기준입니다. 아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바로 가위가 나와서 기역, 리언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나는 많은 거야. 빵을 많은 거야. 먹는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학교 예를 많은 거야.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우리는 같은 가에 붙었으니까 뭐를 붙었으니까? 이거 붙었으니까 이거는 성분이 바로 뭐예요? 목적어예요. 그렇죠?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 안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는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기능이,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순수한 요것이 서술어의 목적어 기능을 합니다. 왜? 우리가 문법적인 원칙에 딱 맞죠? 타동사를 와서 앞에 목적을 취하게 돼 있으니까. 요놈은 자동사단 말이야. 그치? 그치? 자동사인데 올 수가 없잖아요. 목적어가.
그런데 왔으니까 일단은 원래를 붙여주는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법 설명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문법 설명으로. 목적어를 취하는 놈이 타동사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러면 자동사인데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여기 나누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목적어. 그렇지? 의미 기능은 요 놈은 목적 기능, 요 놈은 바로 부사의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다표 문제예요.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은 뭐만 기억하면 돼? 형태, 기능, 의미 구분하는 겁니다. 쉽죠?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 그게 자꾸 끼워 맞추세요. 알겠죠? 모든 애물을. 거기에서, 그러면 그 원리만 알면 작년에 의미, 차이, 비교, 그렇지? 이런 거 하면 다 풀려요. 다 풀립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그러면 그거 붙어보면 만약에 의미가 같은데 그러면 의미는 같지, 그치? 이게 왜 다른가? 서술어가 뭐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치? 의미가 붙는다는 서술어가 있을 거단 말이야. 용어는 뒤에 붙었으니까. 그럼 이 서술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문장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모양은 같은 의미가 붙어 있는데 뭔가 기능이 다르다는 건 뭔가 뒤에 앞뒤 붙은 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거 설명해 주면 돼요. 이 서술어가 아까 이 문장 구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 그거 붙이면 돼. 그러면 답이 다 끼워 맞춰져요. 끼워 맞춰진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러면은 그게 같은 게 나오면 앞뒤 다른 구조를 찾아오면 됩니다. 구조 찾아.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걸 우리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음 변동, 모음 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문 규칙의 변화 방법. 그러면 어문 규칙의 변화 방법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죠. 그랬잖아요. 아까 좋은 위치, 좋은 방법 있죠. 우리가 85쪽에 두 번째 단락이 있잖아요. 어문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문 규칙의 변동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죠. 기준이 있죠. 그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문법은 나오도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한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좀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제 이걸 하느냐? 자, 이제 87쪽을 보세요. 87쪽 우리 중세에 이제 어문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문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해서 어문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유를 우리는 바로 분절 어문과 비분절 어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아까 어문은 바로 분절 어문인 바로 음소와 비분절 어문이 운소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어문이라 이러면은 바로 여기서 그대로 떼는 겁니다. 음소와 운소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음소와 운소. 이 구조는 여러분 뭐 할 때 배웠습니까? 우리 시할 때 운율하고 같습니다. 시의 운율은 뭐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 운과 율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운과 율. 그럼 운은 뭐라 그랬어요? 운은 뭐야? 어문의 반복이라 그랬죠. 어문의 반복. 어문이 반복되는 겁니다. 어문이 반복되는 거. 그러면 여기는 율은 바로 뭐야? 이런 덩어리의 반복이죠. 이거는 어문이 되고 나면 요거는 바로 덩어리가 되니까 뭐 하는 거야? 단어겠죠. 음수겠죠. 음보겠죠. 문장이겠죠. 그러니까 어문을 제외한 나머지 덩어리가 반복되는 건 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문이 반복되거나, 그래 어문이 반복되는 건 우리 배웠죠. 뭐가 됩니까? 우리 시에서는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둔, 용, 가운 한데 잘 없죠. 우리는 가군만 쓰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거는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음수, 음보, 단어, 그렇죠. 연, 행, 문장, 통사 구조 이런 거 다입니다. 의성어, 의태어. 그치? 이거는 덩어리잖아요. 소리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잖아. 여기서 이거는 바로 음소와 그 다음에 운소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 음소를 이제 분절 어문, 이거는 비분절 어문. 이게 이제 자음과 모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뭘 가지고? 장단, 길이, 억양이죠. 그치? 가지고 의미 구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쉽게 말하면 장단, 그래, 장단, 어조, 그렇지, 길이, 높낮이. 이게 이제 우리가 화법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이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화법으로 가면 용어가 뭐가 되면 장단이라든지 높낮이나 억양이라든지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뭐예요? 언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반언어적 표현이다. 반언어적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운소를 안다는 것은 화법으로 가면 반언어적을 잘 안다는 겁니다. 반언어.
그렇잖아요. 반응. 이게 이제 바로 뭐 음소는 분자로 보니까 이거는 뭐 뜻이 명확하죠. 그렇죠. 어문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언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반언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반언어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은 바로 뭐야? 억양이나 고저나 장단이나 그렇잖아요.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소리의 크기라든지 그렇지. 이게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비번지름 문제 그 돼 있죠. 지금은 우리는 뭐하나 장단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성의 제자 원리. 자, 이걸 이제 우리는 바로 뭐 제자 원리를 이제 우리는 초성. 그러면 아까처럼 바로 뭐 초성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자음이 되는 거죠. 그죠? 자음. 우리는 종성자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초성과 중성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중성은 모음이고 초성은 자음이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자음의 제자 원리면 초성의 제자 원리는 자음의 제자 원리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보세요. 이 명칭이 틀려요. 명칭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우리 현대문 부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칭이 외우고 있나요? 자 어디로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도표를 머릿속에 그리지. 그러니까 현대문 부분 도표도 떠올려야 돼. 그걸 서술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음 체계는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조음 위치죠. 요쪽으로 하면 뭐야? 요거는 위치고 요거는 방법이죠. 그렇지? 방법.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타고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입에서 이렇게. 여기가 제일 앞에 이게 뭐야? 입술 소리입니다. 그렇지? 입술 소리. 그 다음에 뭐나? 이빨하고 혀지. 그러니까 이게 뭐나? 그렇죠? 입소리입니다. 입소리. 그렇지? 그 다음에 뭐야? 입천장이 뭐나? 딱딱하지? 경국에. 그 다음 뒤에 몰랑몰랑 영국에. 그렇지? 그 다음에 뭐나? 목구멍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현대문법 그렇게 차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바로 많은 거야. 우리가 많은 뭐였어요?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아. 이 중세 문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명칭이. 명칭이 뭐 어디서 되어 있습니까? 어금니입니다. 어금니 소리. 그것이 지금 우리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 어금니 소리가 지금의 우리 현대문법의 명칭 어디에 해당하? 연국의 음이 된 겁니다. 기억 알겠죠? 아음. 그 다음에 혀소리입니다. 그렇죠? 설. 이것이 우리는 뭐야? 입술 소리죠. 그러니까 중세는 혀소리와 치음, 이빨 소리를 구분을 했는데 현대문법은 이걸 묶어버렸단 말입니다. 치조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치조음. 형태를 치조음. 그렇죠. 그래서 치, 후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치, 후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치, 후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상행의 원리와 가액의 원리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알아야 돼요. 중세 문법은. 그러니까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핵을 붙여간 거예요. 가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자가 몇 개입니까? 치, 후 이랬으니까 몇 개예요? 자음 5개를 만들어 놔놓고 1차 가액, 2차 가액 이렇게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나갔다. 그러면 지금의 현대문법의 자음체계하고는 다르죠? 자음체계하고 다릅니다. 명칭이 다르다 이 말이야. 분류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걸 머릿속에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체자가 바로 많은 게 예디형입니다. 그렇죠. 꼭지 달린 이형이 바로 많은 게 이거는 아음입니다. 알겠죠? 어금니 소리예요. 어금니 소리. 그러니까 이 음과 이 음은 다릅니다. 알겠죠? 이거는 바로 아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음에 많은 이체자입니다. 모양이 전혀 다르죠. 요것은 바로 후음입니다. 후음의 1차 가액을 한 게 여린 이엇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차 가액한 게 히읗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액을 한 개씩 해 나갔잖아요. 두 개 했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게 중세 문법이 훨씬 외우기가 쉬워요. 기본자만 알면은. 그러니까 뭐를 모양을 받았다? 입 모양이죠. 그치? 입의 모양이니까 뭐 하나? 어금니, 혀. 그러니까 한자가 있으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어금니 아자죠. 그치? 그 다음에 혀설자니까. 입술 순자니까.
그렇잖아요. 치, 이빨이니까. 이빨 치자죠. 후, 목구멍 후자죠. 그치? 그렇게 이제 배운다, 이 말이야. 목구멍 후자. 그래서 거기다가 가히 핵을 붙여나가면 돼. 핵을 붙여나가면 돼. 그 다음에 이체자가 있는 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여린이었다, 뭐다? 반첨과 바로 뭐나? 반스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문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위치는 여기서 아까 말한 입술 소리부터 어디까지? 목구멍까지 갔습니다. 그렇지? 목구멍 소리. 여기 특징이 있는 거는 뭐 경국에, 영국에 있다는 거죠. 그지? 요거는 뭐 입술 소리나 바로 뭐는? 그렇죠? 이빨 소리는 같은 거니까. 그렇죠? 혀 소리나.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제 가면은 여기 첫 번째 요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자, 여기를 크게 나누면 뭐예요, 이게? 방법으로 나누면 첫째 얘기가 뭐나?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이렇게 나누죠. 그죠?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1차 기준은 뭐예요? 울림의 유무입니다. 그죠?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그 다음 요 안에는 바로 또 많은 거야. 좋은 방법이니까 많아. 여기 뭐예요? 파열음. 그렇죠. 일종의 파열음이죠. 그렇죠. 파열음 하니까. 그 다음 마찰음, 파찰음. 그렇지. 그 다음에 바로 뭐나? 유엄, 비엄, 비엄, 유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좋은 방법이단 말이에요. 좋은 방법. 좋은 방법.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중세는 이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세는 바로 뭐나 이 위치에다가 가액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지. 이체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해 둡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세요. 또 우리는 글자 체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청이 있고 차청이 있고 불청 불탁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이게 또 요 안에도 보세요. 우리는 이게 전청, 차청, 불청, 불탁, 전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 우리는 뭐야? 좋은 방법 중에서 현대문법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파열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소리의 세기가 또 있죠, 기준이. 그러면 이 좋은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나, 울림의 유무도 있고, 그 다음 뭐나, 소리의 세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소리의 세기 따라서 나온 게 바로 우리는 뭐야? 세 가지잖아요. 그렇지? 뭐예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세에는 뭐로 표현했어요? 예사소리를 뭐라고 했어요? 전청입니다. 맞죠? 된소리를 뭐라 그래요? 차청입니다. 알겠죠? 아니, 이제 말은 된소리는 전탁이죠. 전탁. 그 다음에 많은 거예요. 거센소리를 뭐야? 차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바로 많은 게 이 전탁이나 이런 것들은 뭐야? 기본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된소리는. 기본자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28자를 맹곤다 이랬으니까 17자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17자에. 그렇죠? 17자에 28자 중에서 자음이 17자죠. 그러면 모음이 뭐야? 11자다 이 말입니다. 중세에는. 그러면 28자를 맹가놓으니 이랬으니까. 그러면 17자에는 뭐나? 현대문법인 뭐야? 된소리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일종의 뭐라 그래요? 이제 바로 그 있는 것들 전탁이라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위치를 잘 알아야 이제 이게 이제 쉽다는 겁니다. 이 자음 체계를 잘 알아야. 요걸 이제 우리는 꼭 외워둬야 됩니다. 요걸 이제 우리는 알아야만이 왜 요걸 이제 알아야 됩니까? 전청이나 차청이나 불청버타이나 전탁이나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지금 글자 체계, 즉 23자의 글자 체계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불청불탁하고 뭐나 전청, 차청, 불청불탁 이것 때문에 뭐나 중세의 뭐야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나 사이소리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까? 합성일 때죠. 합성어. 사이소리 기본은 알잖아요. 합성을 해야 됩니다. 합성어. 맞죠? 반드시 많은 게 선행음이 뭐 와야 돼요? 울림소리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울림소리가 선행음이 울림소리가 와야 됩니다. 울림소리가 올 때 그 같은 계열의 뭐가 옵니까? 전청이 바로 사이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이시로 들어가면 뒤에 발음은 뭐로 발음이 됩니까? 된소리로 발음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문법은 바로 뭐예요? 사이소리도 어떻습니까? 뭐 하나밖에 없어요. 시옷 하나밖에 없다. 기준은 뭡니까? 사이소리를 왜 집어넣습니까? 합성어인데 사이소리를 왜 집어넣습니까?
바로 뭐야? 앞에 뭐일 때? 받침이 없을 때만 사이수를 집어넣죠. 그렇지? 받침이 없을 때 뒷소리가 많아. 된소리로 발음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많아. 사이수로 또 많은 게 된소리 현상하고 같아요. 결과는. 그렇지? 근데 된소리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합성어가 아니죠. 합성명사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복합어 되면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가 붙어도 되잖아요. 먹고 이런 거는 바로 뭐야? 같은 된소리가 됐지만 먹고 되니까 된소리 났잖아요. 근데 앞에 거는 실질형태소, 뒤에 거는 뭐야? 고음이니까 형식형태소잖아. 앞에 뭐가 있어요 또? 기억 받침이 있죠. 그러면 시옷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거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사이소리가 아니고 된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룻배. 그렇지? 나룻배 이거는 바로 뭐하나? 나루 플러스 배죠. 그러면 나루라는 뭐하나? 명사에다가 배라는 명사니까 합성어잖아요. 근데 앞에 뭐 받침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시옷을 집어넣어서 뭐야? 뒤에 뭐하나? 나룻배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야. 나룻배. 그렇잖아요. 그런데 발음은 갑자기 배가 많은 이제 우리 예문을 이제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실제 쓰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나룻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실제로 발음이 되면 나룻 뭐 하는 거야? 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표준 발음법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뭐 하는 거야? 나루라는 만화 명사와 배라는 명사가 합쳐지니까 그렇잖아요. 앞에 뭐야? 받침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 겁니까? 사이시옷이 시옷이 들어갔다. 이래서 이제 사이소리 현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바로 뭐야? 먹고 이 말은 바로 뭐냐? 발음은 그대로 발음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럼 된소리 됐잖아요. 된소리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어떻습니까? 요것이 뭐예요? 실질형태소단 말이야. 요거는 바로 뭐야? 형식형태소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기 아까 합성어는 무조건 많은 거예요. 실질형태소, 실질형태소 잘 알아야 됩니다. 합성어니까 합성어. 자립명사가 와요. 자립어가 와요. 자립명사, 자립시지. 그럼 여기는 형식형태는 여기 받침이 있으니까 여기 뭐 시옷이 들어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된소리단 말이에요. 그렇지? 된소리. 그러니까 그 원칙, 규칙을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규칙을. 그러니까 문법은 하나하나 세부적인 규칙을 외워야 돼요. 규칙을. 그런데 이제 뭐야? 현대 문법에서는 많은 게 뭐가? 사이시오리가 어떻습니까? 불규칙한 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야기했죠. 사이시오리들은 소리는 시옷 하나밖에 없는데 불규칙한 게 많다.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나무찜, 고깃배, 그리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그렇지? 근데 중세에는 많은 뭐야?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전청에 사이소리시 많이 들어가지만은 규칙이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사이소리시 많은 거야. 숫자는 많은데. 그렇지? 규칙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이제, 그래. 요 자세, 글자 체계를 알기, 불청불탁이나 전청을 알아두는 얘기. 바로 뭐, 받침이, 아까 얘기했죠. 앞 선행음이 불청불탁이 와야 됩니다. 울림소리가 와야 돼요. 울림소리가. 그럴 때 뭐나 같은 불탁음에 뭐나 같은 계열인 전청이 뭐로 쓰이니까 사이소리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중세문법은. 그러니까 요 자음 체계를 잘 알아야 사이소리 현상, 그 사이소리가 음운 변동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이제 보세요. 88조에 가면은 중성모음의 제자 원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초성은 제자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형의 가액의 원리입니다. 맞죠? 근데 중성은 많은 게 상형에다가 뭐를 한 겁니까? 자, 거기 보면 초출자, 제출자, 합용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출의 자가 뭐야? 천지인 삼재라는 뭐나 기본 글자를 본따서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뭐야? 초출, 제출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뭘 했습니까? 합성을 시켜 나갔다. 합성. 그러니까 모음은 뭐로 제자 원리를 했다? 상형과 합성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상형과 합성의 원리고 자음은 뭐로 원리다? 상형과 뭐야? 가액의 원리다. 이 말이야. 가액의 원리. 그러니까 중세는 뭐를 잘 알아야? 기본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본자. 알겠죠? 기본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우리는 잘 알 거 현대문법에서 어문 변동을 잘 하려면 파열음과 비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파열음하고 비음을 잘 알아야 돼요. 왜? 대부분이 파열음과 비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파열음의 계통은, 그것도 파열음도 바로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아까 어문 조음 위치 순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파열음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뭐가 됩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양수념이 제일 먼저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치조음이 그렇고, 그 다음에 뭐나 경국에, 영국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 하는 거야? 비음은 바로 뭐야? 미음, 이응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미음, 니은, 이응 이렇게 간다 이 말. 그러면 그게 이제 니은, 미음, 이응인데 실제로 순서는 뭐 하는 거야? 미음, 니은, 이응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왜? 미음이 입술 소리가 제일 먼저 오죠. 비음에도. 그 다음에 니은이, 그 다음에 그렇죠. 혀소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응이 후음이 되는 목구멍 소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음, 니은, 이응으로 외워놔야 많은 게 비음도 쉽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순서를.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진짜 현대국어의 자음체계는 파열음과 비음의 순서를 잘 외워놔야 돼요. 파열음하고 비음. 그러니까 중세는 그거하고 요것만 이제 우리가 잘 알아둡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자 중에서 자, 그 다음 89쪽을 한번 봅시다. 그것만 설명을 쉬었다 합시다. 소실 문자가 있습니다. 열인이엇. 그걸 별표를 좀 해둡니다. 지금은 이거는 열인이엇은 많아. 원래 기본자에 안 들어가죠. 중세도. 그죠? 기본자에는 자음 기본자에는 뭐 하는 게, 기본자에 들어가면, 그쵸? 그건 뭐라 한 거야? 왜 그런다면은 여기서는 바로 목구멍 소리니까, 가에게 1차자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게, 쓰임이 몇 군데 있어요. 용도가. 그게 이제 열인이엇에 대해서 좀 알아둡니다. 열인이엇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게, 순경음 비읍을 좀 알아둡니다. 순경음 비읍. 요걸 이제 좀 알아둬야 돼요. 순경음 비읍. 자, 왜 그러냐면 어문 중에서 작년에 나왔던 게 뭐예요? 이응이죠, 이응. 이응에 대해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응이다. 음가가 있느냐, 음가가 없느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문 중에서 우리가 봐둬야 될 거는 바로 뭐나? 열인이엇과 그 다음에 뭐나? 순경음 비읍입니다. 순경음 비읍. 이걸 이제 우리는, 물론 만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다음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제 좀 눈여겨봐두자 이 말입니다. 눈여겨봐두자 이 말. 그걸 이제 조금 이제 알아두면, 이제 전부 다 소실된 문자는 자음인데, 유일하게 아래야만 이제 모음입니다. 아래야만 모음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설명해 놓은 게 90쪽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90쪽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뭐 하는 게, 그게 어느 겁니까? 91쪽 있는 이형 어문이죠. 그죠? 요게 작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는 요 프린트 있는 것을 같이 보면서 한번 보고 그 어문을 이제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잘해야 됩니다. 어문은, 이 문법은 뭐야? 서두르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하는 거야. 토시 하나 틀려도 안 돼요. 그렇죠?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차근차근 하세요. 천천히 이제 할 테니까 우리가 휴식했다가 고문 변화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